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법정 구속된 뒤 여당을 중심으로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가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자유한국당이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언급하면서 발언의 해석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는 조선업계 재편이 현실화되면서 지역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포커스인에선 이런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여야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경남도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류경환 도의원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경환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병희 도의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남도 의회 유일한 정의당 의원이죠. 이영실 도의원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실 의원입니다. 네, 류경환 의원님, 지난 18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무소속과 정의당 의원들까지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여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경남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김경수 도정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남 경제 희생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작스러운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도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또 일을 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기자회견,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21일 날 기자회견을 또 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경남 도정의 공백 사태를 초래한 주인공은 김경수 지사입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현재 도정 공백 운운할 자격 없습니다. 경남 경제 회복 논할 자격 없다고 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쨌든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마저 경남도청을 들락거리면서 예산 타령으로 도민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 도의원 중에 공무원에게 탄원을 강요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전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불법 때문에 구속된 지사를 구해내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으로 서명운동을 받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지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류 의원님 혹시 반론하실 부분 있나요? 예, 그동안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도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을 하면서 불구속을 청원하는 이 서명운동을 너무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1심에서 지금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 3심이 아직 남아 있고 또 도민들께서 도정 공백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저희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유경환 대표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에서 정상적인 서명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 상태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 때문에 구속된 지사입니다. 그래서 그 지사를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정당적 차원에서 민주당이 하는
지사의 구명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소지도 없고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불법적으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 시청자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의원님 한 분께서 서명을 우리 의회 직원들에게 아마 서명을 좀 해달라고 한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물론 그분은 어떤 순수한 의지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 도지사 좀 불구속 단원 서명에 해달라고 이렇게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일을 두고 좀 불법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또 많은 오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하셨듯이 불구속 단을 하는 그 운동 자체는 뭐 이렇게 인정을 한다고 해주셨고, 저희들도 뭐 충분하게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김경수 지사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도정을 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서명 운동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의원님, 지난 18일 날 기자회견에 함께 하셨어요. 뭐 어떤 이유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기자회견에서 인사말로 언급을 했지만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을 우선 생각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경남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풀어야 할 현안들이 도지사 부재로 인해 도정 공백의 상황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대한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직 지사였기에 도정 공백을 우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로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된다면 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해 신공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동남권 신공항을 언급했고요. 사실상 부산을 중심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류경환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부산에서 동남권 신공항의 검증 결과를 놓고 5개 자치단체의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에 생각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실 산하로 성격해서 검증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않을까 생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발언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5개 강력자치단체에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 총실 산하 검증단에서 다시 검토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김해공항 확장안이 아니라 다른 결론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재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언론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께서 무슨 불씨만 나려는 분인지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분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대통령 발언 이후에 아주 지역 갈등만 부추겨 놓았습니다. 오늘부터 언론에서 보니까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대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남 국회의원은 경남 국회의원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신공항 이 문제는 김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반대 운동이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발언 진위가 과연 무엇인지 또 다른 불씨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영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 뒤에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이게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하기보다는 그냥 워딩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김해 시민들이 공항 확장 시 생기는 소음 피해나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또 부산은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해서 동남권 신공항을 유치하겠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을 방문한 대통령이 지역 여론을 듣고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김해 확장안에 대해 상급기구인
국무총리실이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이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경남과 부산 또 울산 시민단체가 김해 신공항 반대 그리고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요구하면서 한 달 기한으로 100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아니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경환 의원님. 예, 김해 신공항 확장안은 많은 그 시민단체와 김해 또 부울경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할주로 길이가 좀 충분하지 못하고 이 착륙의 안정성에 좀 문제를 제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여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이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정부 출범 이후에 뻑하면은 서명운동이고 청와대 청원이 몇 명 되었다. 또 여론조사 수치가 얼마만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100만 서명 운동을 받아서 무산시키게 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대안이 있어야죠. 2016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가 김해 신공항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남권 관문공항 하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주위에 관문공항 하나가 생김으로 해서 그 지역을 주변으로 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한 수혈의 피가 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지금 김해 부산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소모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이 부당하다면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 그것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지 괜히 시간만 끌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한다면 저는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영실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그 공항 건설 특히 이제 관문공항 또 허브공항이라고도 말을 하는 이 건설이 감정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그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입장을 낸 바가 없기는 합니다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예산 문제를 먼저 보면 10조 이상의 국가 재정이 투입됩니다. 장기 수요와 운영 방침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인프라 건설에 대한 비용과 효율성도 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 문제입니다. 바다를 메우거나 플로팅으로 건설할 때 생기는 해양 환경이나 토사 공급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는 이 환경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반도 국토 내 관문공항으로 이게 추가 필요에 관한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건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용 인구 추계와 운영 수익성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고려 사항을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결정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번복되면 대구공항 통합 이전도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 이미 몇 해 전에 밀양과 가덕도 신공항 유치전으로 지역 갈등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자, 신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유경환 의원님?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이 5개 강력지자체에서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동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그 5개 지자체 단체장님들께서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견해가 다르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 동남권 관문 그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는 공항을 제대로 건설하는 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갈등이 또 따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그 국책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역 갈등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좀 대통령께서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하고 정말 어디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입지에 가장 좋은지를 좀 판단해서 힘있게 밀고 나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 방금 사회자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시면서 공론화된 우리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13년을 지나면서 과연 우리한테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한번 저는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우리 경상남도 동남권 신공항 밀항유치 공동단장을 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이 돌출되면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우리 신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된 당초의 의도, 우리 대구 경북이 다 포함된 그런 동남권 관문공항을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 대구 경북이 배제된 상태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진다? 그러면 당초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취지 거기 때문에 결과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불씨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소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영실 의원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관문공항 건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이 걱정되는 일들이 시도별 유치 전쟁으로 지역민의 정서를 부추겨서 지역 갈등이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기존 공항의 활용 해법이나 영남권 상생 방안을 더 강구해서 이런 지역 갈등이 유발되는 걸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자로 확정된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되면 아마 세계 1위의 초대형 조선소 탄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경남 그리고 거제 입장에서는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 물론이고요. 인력 유출 등으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양사 노조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우려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류경환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합병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서 시장 주도권을 높이는 장점은 있지만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또 그에 따른 노동조합의 반발, 그리고 또 도내 협력업체 수주 감소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침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삼성중공업의 경쟁력 약함이 점유율 하락으로 인해서 또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슈퍼빅 체제로 건전한 경쟁 구조가 상실되어서 우리 조선 산업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운 후에 합병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번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선주 없는 배에 선장만 많이 낳은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노사가 다른 길을 더 이상 선택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합병 이후에 조선산업의 미래를 서로 걱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대우조선해양이 14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공적 자금이 투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생각을 가집니다. 한때는 우리 조선산업의 우리나라 수출액의 10%를 차지했던 효자 부분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불안의 먹구름이 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대기업이 어려운 것이지 한국조선해양 산업이 전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은 어느 정도 경영의 호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 이후에는 특수선, 해양플랜트 등 중복사업 분야의 추가 구조조정은 정말 또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회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말 이번에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어서 타협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영실 의원님. 이 일은 실제로 이제 지역 경제하고 지역민의 삶을 생각하는 정부와 국책은행이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데요. 조선산업의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매각 추진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해양 인수는 경남의 산업 기반을 완전히 허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조선기자재 상당수를 거제와 경남, 부산에 있는 외부 협력업사로서부터 납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거의 계열사로 되어 있어서 모든 걸 거기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매각 이후에도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를 자회사로 전부 다 옮겨버린 경우 중소 조선기자재 납품업체의 도산은 그냥 저희가 불보듯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선박용 엔진을 공급해온 HSD 엔진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0%에 달하는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물량을 받지 못하면 경영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또 HSD 엔진의 부품을 공급하던 협력업체도 도산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닐까요? 이게보다 더 진행이 된다면 경남의 조선기자재 제조업 기술은 기반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매각 인수에 나오면서 인력 구조 조정은 없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동종업계에 있는 인수 특성상 중복 업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자연히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이게 구조 조정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현대중공업에서 경력직 엔지니어를 지금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력직이란 거는 STX나 HSD 경력직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스카우트 제안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큰 두 개의 회사가 합치게 되면 큰 회사가 되는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현대중공업에서는 그 엔진 공장을 지금 증설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모두 봤을 때 실제로 대우중공업이 이렇게 매각이 된 경우 경남의 경제가 많이 무너질 거라는 게 그냥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경상남도에서 아무 입장이 없다는 것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비록 현재 도지사가 부재 중이긴 하지만 경제부지사 등 외에도 이제 도에서 정부와 산업은행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지역 경제와 기술 기반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대우조선 해양 회생을 위해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14조 원이라는 공적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공적 자금 규모에 비해서 효과는 없었다는 평이 대부분이었죠. 산업은행은 매각을 시도했던 지난 2008년보다 헐값에 이번에 대우조선 해양을 내놓았는데 이번 매각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은행의 매각 플랜이 합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또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류경원 의원님. 예, 산업은행의 입장에서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겠지만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또 그리고 그 계열사들의 근조 순종이 겹쳐서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는 기대하는 만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예상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울산과 거제라는 이런 지리적 차이로 인해서 설비를 줄이기도 어려울 것이다. 예, 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핵심 설계 인력이 현대중공업으로 흡수되거나 회사를 떠나게 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현대군산조선소와 같은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우조선 해양조선이 독자적으로 기술력과 영업력으로 충분히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급하게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면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 예,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공적 자금 투입의 성과는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대우조선 해양 채권단인 우리 산업은행, 수출은행 등에서는 2015년도 10월에 4조 2천억 원, 또 앞으로 추가 지원이 없다고 발표를 했지만은 2016년도에 12월에는 2조 8천억 원, 또 17년도 3월에는 6조 7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14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이렇게 또 매각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먼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적 자금의 투입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매각 대금이 조금 2조가 조금 넘는다는 이런 언론을 보고 2008년도에 우리 그 매각 대금이 6조 3천억 원의 하나 컨소시엄의 매각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보다도 3분의 1로 매각 대금이 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 중요한 것은 대우조선 해양에 공적 자금을 투입한 14조 원의 혈세와 대우조선 해양 직원들의 불만을 전혀 고려되지 않는 아쉬운 매각 플랜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영실 의원님. 네, 지금 현재 이제 매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산업은행의 매각 플랜은 실제로 이제 그 모든 현장에서 보면 구조조정을 일단은 먼저 하고 보자는 이제 산업 합리화의 이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맥켄지 보고서라는 컨설팅 자료에 따른 매각 플랜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는 실제로 지역의 그 어떤 뭐 지역 경제에 대한 내용이나 노동자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사업 효율성만 강조한 보고서라는 점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의 기술력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 기술력이 세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과 산업인력 또 그에 대한 인프라 보호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내포돼서 매각 플랜이 짜져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짜져 있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14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거는 맞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보면은 실제로 산업은행이 이게 대주주로 있으면서 실제로 전문 지식이 부족했던 것과 또 이게 전문 책임 경영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는 이제 문제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매각이 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결합 심사 등의 승인도 좀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이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현재 조선업이 조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면서 가져오는 이게 대우조선해양이 실제로 수주량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모든 게 배제되고 이게 이제 산업 합리화라는 이 이념만 가지고 이게 매각이 진행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불황을 겪었던 조선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전 세계 시장 발주량이 20%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조선업은 경남과 뗄 수 없는 또 산업이기 때문에 조선업 활성화 방안 어떤 점들이 있을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조선 업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대형 조선소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중소형 조선소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형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LNG 연료 추진선을 140여 척을 건조하겠다. 그리고 이 물량을 중소형 조선소에다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수금 환급 보전금 RG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000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조선업체의 어떤 금융 대출 만기 연장, 금융 지원을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을 추가하고 연장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율 운행 선박 및 기술 개발 또 지원도 강화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중소조선소 설계 역량 강화 지원, 스마트 조선소 도입 확대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 경남 또 한편으로는 한계가 많이 있다라는 그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내에 있는 성동조선해양이나 STX와 같은 중형조선소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RG 발급 기준을 좀 완화를 하거나, 또 우리 중형조선소의 어떤 자금 지원을 강화를 해서 중형조선소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정부에 좀 추가로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은 조선 해양 산업에 필요한 철강, 화학, 전기, IT 등 조선 산업의 높은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조선 산업의 흐름이 10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거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해양 산업은 단발성 프로젝트 사이클이 굉장히 이렇게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굉장히 조선업의 불황이 10년이 지난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호황으로 돌아서는 이런 출발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산업은 조선산업과 해양산업을 철저하게 분리한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는 것을 주문해 보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강화된 환경규제, 즉 황산화물 농도가 3.5에서 0.5로 굉장히 이하로 강화되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노후 선박은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선박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스마트화된 선박 제조로 이 중국이 굉장히 저가 공세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는 이제 기술적인 차이로 불황을 탈출해야 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이영실 의원님. 네, 이 조선업이 활성화 지금 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 바로 앞에까지 저희가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매각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조선업 활성화 방안 얘기를 하니까 조금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 세계 해운 운송 분야 통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국의 클라크슨 리서치 발표에 하면은 조선 해양 산업이 회복되고 있는 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자료에 의하면 2026년에는 아마 최고치에 달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 이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 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중국 등 후발 국가의 도전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예전 같은 어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유지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은 조금 전에 우리 유경환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부에서 그 1조를 들여서 LNG선을 건조하겠다. 네, 이런 LNG선 건조하는 이게 운반선 제해카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곳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이런 그 아주 가장 세계적으로도 앞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LNG선뿐만 아니라 VL 탱커 분야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은 얼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다면 이러한 탄탄한 기술 인프라와 숙련공을 가지고 있는 이 경남에서 계속해서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매각에 대한 얘기보다는 오히려 공기업 조선소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킨다면 조선기자재 협력업체뿐만이 아니라 유경환 대표님이 말한 중소 조선업도 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더불어 경남 경제도 함께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번에는 서부 경남 KTX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남의 50년 수건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번번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실패하다가 이번에 정부의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경남으로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또 일각에서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두고 예상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유경환 의원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이번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두고 청선용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경제성만 따져서 국책 사업을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아마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아마 농촌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변방인 지역들은 아마 계속 낙후되어 지역 간의 불균형은 더욱더 이렇게 아마 격차가 심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 서부 경남 KTX 사업이 이 국책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검사 조사를 면제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환영을 하고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아마 우리 서부 경남 지역에 크게 좀 활력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그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지역도 우리 경남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대책도 함께 아울러서 같이 좀 이렇게 수립해서 추진되어야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 예, 이번에 서부 경남 KTX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4대강 사업과 같이 예산 낭비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히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논리로만 사업을 이렇게 결정함으로 해서 현 시스템으로는 조금 전에 우리 유경환 대표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경남의 서부 경남 쪽, 또 동부 경남 쪽 변방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결국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히 발전하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것을 근시안적인 현재 경제성보다는 조금 거시적으로 이렇게 경제성과 파급 효과를 가지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예타 문제는 우리 4대강 사업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견주어서는 안 될 것으로 경남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환영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네, 이영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진주입니다. 서부 경남입니다. 국토를 종행으로 고속 열차망으로 연결한다는 국토교통망 플랜을 생각한다면 이 서부 경남 KTX 예타 면제 결정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게 서부 경남 KTX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남부 내륙철도이기도 합니다. 거제에서 진주, 김천을 잇는 경남 서부와 영남 중부를 연결하는 노선이 실제로는 계속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매번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늦게나마 사업을 확정하게 돼서 두 분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예타 면제의 경제성 부분만 보는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타 면제가 아니라 실제로 예비 타당성 조사의 지표를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이게 예타 면제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특혜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역 균형 발전 지표를 중요 지표로 삼고 지역 간 균형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예비 타당 조사가 너무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보다는 이 지표를 넣어서 예비 타당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부 경남 KTX 사업이 결정되면서 벌써부터 지자체 간 역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서가 결정이 되고 정부 판단에 따라서 또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인구가 많지 않은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역 간의 갈등 또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아까 우리 이영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아무 정부에서도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우리 KTX 역사 유치를 위해서 많은 유치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예, 그러나 그 모든 지자체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각 지자체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서 또 그런 지자체 간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KTX 건설 사업과 연계해서 각 지역이 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또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좀 소외당하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우리 이영실 의원님 말씀대로 남부 내륙 철도가 굉장히 어렵게 결실을 맺어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은 자고 싶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말 어렵게 이렇게 결실을 가져온 만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지역이 조금씩 양보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노선을 경유, 또 역사 설립 등을 요구하고 거제 안에서도 종착역에 대해서 또 거제 시내, 거제 대교 인근 여러 가지 민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하는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노선과 역사의 위치 결정 등에 대해서는 KTX 사업의 목적성 또 우리가 바라고 있는 효율성이 반영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도 열악한 우리 지역 현실을 시작 단계부터 정책적인 배려가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가져봅니다. 이때 충분한 의견 제시 등을 통해서 지역 갈등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결과물이 지연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영실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이병희 의원님의 의견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좀 더 나은 생활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이제 정부가 사업이 시행되면서 끊임없이 지역 간의 갈등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어느 지역역이다라는 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고속열차의 특성상 모든 열차가 모든 역에 정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군의 역사를 설치하긴 하되 조금 더 이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 과잉 규모의 역과 비효율적인 정차가 문제가 계속 있었던 선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례들을 더 파악하셔서 오히려 고속철의 운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모의 역사 설계 이런 부분들이 배차 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돼서 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갈등은 이게 조금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마침 또 도의회 각 정당에서 나오셨으니까 보궐선거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3 보궐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어떻게들 준비하고 계신지 위원님. 예, 저희들 당에서는 우리 성산구에서는 정거제 시장을 지내셨던 권민호 후보님께서 예비 후보님께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또 우리 통영 고성에는 홍순우 양문석 의원님께서 열심히 또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저희 당에서는 이제 후보가 결정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정책 협의회
차 이렇게 우리 경남을 방문하셨던 우리 그 중앙당 지도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좀 빨리 이 후보를 결정해 달라. 그래야 우리 후보들이 정말 좀 본선 준비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이천 대표께서도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뭐 온 정신이 전당대회에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그 후보자들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그거 하지만 또 후보자들끼리의 지구당별로 노력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산구에서는 강기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고 아마 고성 통영에는 세 분이 지금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제 총력전을 펼쳐서 아마 두 지역을 전부 다 자유한국당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은 대표께서 창원에 상주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네, 이정미 대표는 21일 그 보따리 싸들고 창원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거 때까지 창원에 거주하실 생각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도의원이었던 여영국 후보가 경남도당 의원님이기도 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당의 선출 절차에 따라서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선거구는 저희 불행한 일로 이렇게 노회찬 의원님의 선거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산구에서의 이 노회찬 의원님의 정신을 저희가 정의당이 반드시 계승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모든 정의당의 이 모든 일정이 창원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 3일까지 앞으로 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미처 못하셨던 말씀이나 또 오늘 얘기 나눴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자, 위원님. 예, 우리 경남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예, 그동안 경남도에서는 경제 회생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경상남도의 수장인 우리 김경수 도지사가 구속 수감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우리 도지사의 공백으로 인해서 도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또한 감시와 겸제의 기능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김경수 도지사께서 하루빨리 석방되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할 일을 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병희 의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남 경제 회복, 도정 공백 빌미로 더 이상 열심히 일하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토론한 경남 현안만 하더라도 산적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 해결은 이해 당사자들 간 양보와 타협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은 빚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경남 도민 모두가 주인입니다. 도민 여러분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영실 의원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한 주제 중에서 경남의 경제를 생각한다 하면 대우 해양조선의 매각 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저희가 걱정되고 우려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차츰 이렇게 경남의 경제 생태계가 이렇게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촛불 정권, 개혁 정권이라는 정부 여당하고 실좀 경남도가 도민의 삶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도정에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류경환 도의원, 자유한국당 이병희 도의원, 또 정의당 이영실 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경남의 산적한 현안들이 관심에서 멀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되는데요.
경남 발전을 앞당길 골든타임을 정치적 공방으로 놓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